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특히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 1분기 미국 주식시장 전략 고지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큰 폭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1.77% 가장 큰 폭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주간으로 보자면 빅테크의 약세, 차익 매물 지속이었고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기술주 및 전기차 강세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 빅테크의 약세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5거래일 동안 하락을 지속시켰고요. 다행히도 금요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의 반등은 기술주와 전기차의 강세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애플이 약보합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주식이 강세를 보인 게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을 했다는 소식에 8.2% 상승했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4.4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타 전기차주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승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ISM 제조업 PMI의 예상치 상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전기차주의 강세로 경기 소비재 업종의 상승에 눈에 띄고요. 빅테크의 상승으로 인한 기술 업종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좀 다른 양상인데요. 금요일과 주간 모두 상승한 업종은 에너지 업종,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주간 하락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와 크게 변화를 보인 것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원유가 73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 비트코인이 재차 10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금요일 반등에도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았지만 달러의 경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산 중 주간 가장 큰 폭 상승한 자산은 유가인데요. 4.76%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뒤에서 주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간 많이 오른 투자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4.21%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고용보고서가 1월 10일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실업률은 같을 것으로 보고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비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용보고서 흐름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1월 7일과 8일에 고용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이 또한 이전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 7일 화요일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ISM 서비스업 PMI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지표가 골디락스, 즉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완만한 둔화를 시장에서는 가장 바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FOMC 의사록이 1월 9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12월 FOMC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귀 기울 것으로 보이고요. 9일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의 날입니다. 또한 다음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델타 항공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낮아진 실적 기대감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따라가 보기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따라가 보는 건데요. 지난주 리포트는 이것은 강력한 반등인가요?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서 변화된 것은 이 지표가 반등을 하다가 다시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중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현 조정을 마무리하고 강세장의 진입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 현재 24.8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세장의 복귀를 위해서는 60 이상으로 이 지표가 이동해야 되는데요. 제가 유심히 살피는 것은 전고점인 32.4를 돌파하느냐와 약세장과 강세장의 기준인 50을 터치하느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1분기 미국 주식시장 전략 고지전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상당히 좋은 리포트라 생각되어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로 인한 1분기 미국 주식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리포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낙관론이 공세를 이어나갈 근거, 펀더멘털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주도의 2년 연속 20% 상승을 달성했다. 갈수록 강성해지는 AI와 강한 미국 경기가 실적 개선을 지탱하며 이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를 상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는 다가오는 1분기에도 유효한 명제다. 상승 추세 지지 요인으로 서비스 중심 강력한 소비, 동시다발적인 턴어라운드 테마의 출현, 우호적인 4분기 실적 시즌, 실적 개선에 근거한 기관 투자자 매수와 자사주 매입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상승한 것은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면이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저항, 2024년에 남겨두고 온 숙제들, 다만 너무 좋아서 생기는 저항을 이겨내야 함, 국지적 과열 징후의 출현, IPO나 신용 매수, 옵션 매수 등 가격 상승에 상승하는 경제 주체들의 등장,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용하는 경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부담입니다. 주식시장은 연말 트럼프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며 랠리를 펼쳤지만 1분기는 미뤄졌던 정책 불확실성을 조어할 시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준의 스탠드 변화 속에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납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래 차트는 신용매수와 레버리지 ETF 잔액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차트는 퇴색되는 기준금리 인하 속 신고가 위협하는 시장금리, 미국 국채 10년의 52주 최고가 요 점선 라인인데요. 4.7%를 터치하거나 돌파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큰 하방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략은 고지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1분기는 상승 추세가 강해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한 일시적인 저항을 조우하며 고지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1분기 S&P 500 밴드는 5,700에서 6,30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저항을 겪을 고지는 12months forward PER 22배, 50주선 대비 이격도 10% 영역, 하단은 5,700으로 이번 사이클에서의 PER 하단 19.7배와 100일선 평균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승 추세가 약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펀드멘털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1분기 저항 이후 남은 2025년의 행보는 순탄할 것. 테마보다 실적에 관심을 가지며 AI 금융 중심 대형주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 상승 추세가 주기적으로 유지는 하되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태에서 강한 상승보다는 일정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행보는 순탄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 시 중장기적 매수 관점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차트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보시면 이 갭상승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 상승이 51평선을 돌파 못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는 50일 이평선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1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보자면 RSI가 50 이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신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앞서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를 보면 4.7%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4.7%, 4.5%를 현재 단기적으로 중요시 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5% 아래로 내려오느냐, 돌파하느냐, 4.7%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로서는 4.6% 전후의 움직임을 대다수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하루 주만 73달러라는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200일 이평선의 저항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래 박스냐 위 박스냐의 결정적인 것은 200일 이평선의 돌파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자세히 보시면 이 단기 하락 추세 대 안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 상단부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를 돌파하고 최대 저항 라인까지 돌파한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고점까지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단부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주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연말과 연초를 겪으면서 낮은 거래량 속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수 방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방향 타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투자를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